그래서 용신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거는요. 450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는 중간이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보다 크냐 적으냐. 그래서 혹시 애매모호한 사주의 경우에 신강신약을 알아보고 싶으면 사주 한번 대보세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테니까요. 지장간을 반드시 풀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예. 예? 무술. 예? 병진. 을묘. 예? 예. 자, 이런 사주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 여러분들, 야, 요게 진술충이 됐으니까 아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은 을묘일주인데. 그 왜 진술충을 따져? 내가 충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의가 상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야, 진월에 병진월. 병진월에 을목. 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대지 위에 싹이 나오는데 태양이 내렸죠. 여기다 뭐만 들어오면 개수만 들어오면 이 사람은 펄펄 나는 거야.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운을 딱 봐서 개수가 뜨네. 이 사람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을목이에요. 을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끝에도 이 사람 노도 좋아. 왜 좋은지 이제 이 안에 지장간에서 답이 나와. 을목인데, 자, 요 술은 무토가 봉기고 정화와 신금이 들어있어. 요 진은 무토가 봉기지만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를 200을 해라고 그랬어. 200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100이고 요 둘을 다 합해서 요게 내 편이죠. 수생목. 내 편 아니에요. 이거 목이고. 요게 다 합해서 100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 중에 무토가 있고 을목 계수가 있는데 여기를 200을 보라고 그랬잖아. 200 중에서 원래 이게 50이고 요게 30이고 요게 20인데 두 배를 계산하니까 요거는 100이 되고 요거는 60이 되고 요건 40이 되고 다 합해서 1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한눈에 딱 벌써 반이니까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편 아니에요? 을목?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100 아니에요. 목 안에 몽땅 다. 묘에는 간목, 을목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본기가 을목이고 간목이 여기로 들어있는데 좌우간 목 아니야, 목. 내가 을목이니까. 그 다음에 요 진 중에는 무토가 있고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봐요. 을목은 잘 봐요. 을목은 수가 인성이야. 그 다음에 목이 내 편이야. 비겁이야. 그러면 수목이 내 편이죠. 그죠? 수목이 내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을목 천간이 몇 개가 있어? 100이죠. 내 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간에 100 을목이. 그 다음에 지지의 경우에 술은 하나도 없고 술은 다 내 힘을 빼는 거고 진 중에 여기 진월이야. 이게 월이에요. 월인데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죠. 그죠? 을목과 배수가 들어있으니까 요거 내 편이어서 100이 들어있죠. 100. 그 다음에 여기 100이 들어있어. 그러면 합해서 얼마야? 2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00이 들어있지. 그 300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지지에 가서 여기 20이 들어있죠. 요거하고 300, 50이 들어있죠. 50. 그러면 다 합해서 얼마야? 350이죠. 그러면 450이 안 되니까 뭐야? 좀 약간 신약한 사주야. 그런데 잘 봐요. 좋은 사주를 예를 들었어요. 좀 신약한 듯하지만 잘 보세요. 신약한 듯하지만은 이 사주는 개수가 들어와도 좋고 병화가 떠도 좋아. 왜냐면 이 병화가 참 좋은 거야. 왜냐면 이게 사주에서 식신은 일하는 신이죠. 일을 해 먹고 살잖아. 그럼 이게 목생화죠. 식사는 아니에요. 상관이나 식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을목은 정화를 보면 안 되고 병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양권에서. 을목이 싹이 틀려면 태양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운이 좋은 거야. 직업운이 좋은 사람이야. 직업운이 좋은데 지금 요 밑에가 인묘진, 요쪽으로도 인묘진 반 목국이 돼 있죠. 인묘진 목국에서 반합의 목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의 기운이 원래 따지면 50밖에 안 되지만 50 이상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한 듯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렇게 약한 사주가 아닌 거예요. 신강하진 않아도 사후관 거의 균형화돼 있어. 그러면 좀 이따 얘기지만 균형화된 사주는 뭐야? 식신, 식상. 요게 요 식상이라는 요게 중요한 요소야. 근데 이게 월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요 계수가 뭐냐면은 수생목, 인성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 경금이 금금목, 정관운이죠. 을경합 정관운하네. 그러니까 늙어서까지 관운이 좋은 사주야.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 늙어서까지 직장이 좋은 사람, 회사를 그만둬도 고문이라도 꼭 할 사람이야. 그죠? 관운이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저축은행 사장. 그러니까 회장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만둬도 또 고문이라도 해.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 그러나 하여튼 신약 신강을 계산할 땐 지장간을 다 풀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지장간을 다 풀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자, 이제부터 첫째로 꼭 다 풀어서 하는 거예요. 다 풀어서 하는데 첫째로 봐요. 인성이 강해서 신강해진 사주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경금이야. 무진월에 나왔어. 무진월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아까처럼 무술이야. 무술, 무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호일주라고 봐요. 네? 무술년, 무진년, 경호,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사주가 왜 인성이 강해서 신강했냐면 여기 지금 금이에요. 금인데 토생금이죠. 인성이 4개나 있죠.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나까지 해서 500이 벌써 눈으로 계산할 것도 없이 벌써 뭐예요? 이거 신강한 사주죠. 인성이. 이때는 강해진 사주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첫째로 인성이 재가 용신이에요. 용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이 희신이야. 그럼 여기 희신이라는 건 뭐냐면 용신을 생해주는 건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용신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용신 다음으로 좋은 거. 요게 용신이 제일 좋은 거고 용신 다음으로 좋은 거. 희신이 들어와도 좋아요. 기뿌리자입니다. 용신 다음으로 좋은 거. 예를 들어봐요. 자, 이게 오행의 상생 상극 원리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잘 봐요. 여기 보세요. 수, 목, 화, 토. 오늘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뭐 딴 데서 들어서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실히 알아서 오늘 완전히 머릿속에 익혀가지고 가세요. 지금 자, 내가 여기 금이에요. 금인데 토생금. 이게 인성이죠. 그죠? 이게 많아. 토가 강해. 인성이 강하다는 건 금을 기준하면 유사. 토가 강하니까 인성이 강해서 금이 강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주에서 이 토가 많은 게 문제죠. 이게 많은 게 문제죠. 자, 높아심에서 이거 봐요. 명나라 때 서대승이 쓴 연애자평서라는 게 왜 베스트셀러가 되고 왜 그 역학의 고전 바이블이 되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이 사주는 부자 사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좋은 사주로 원래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즉 역학에 의한 이 명리학에 의한 사주이론은 물이 평편하게, 자평이라는 말이 이렇게 된 거니까 물이 평편하게 있는, 즉 한 세상을 순탄하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세상은 굴곡이 있죠. 그렇잖아요. 살다가 병도 나고. 그게 나쁜 거라는 거야. 순탄하게 살아가. 그럼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뭐예요? 가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주가 좋은 사주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대로 한다면 역학에서 좋은 사주라는 건 뭐예요? 몸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일단 수명이 길어야 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주가 좋은 사주야. 그렇잖아요. 이제 원래 의미는. 그런데 사람의 물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거를 뒷전으로 하고 뭐예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직위가 올라가는 것만 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역학의 원래 의미가 자꾸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사주는 가늘고 길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사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도 왜 우리가 식신이나 상관이 사주에 있길 바라냐면은 사람이 인성만 있으면 거지 사주죠. 일 안 하고 그냥 얻어만 먹는 거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얻어만 먹으면 그게 누구예요? 그거 거지 사주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 역학 이론으로 한다면요. 역학 이론으로 한다면 정치인들 사주가 제일 형편없어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다 사주 개사주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왕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 그러니까 원래 연애자평 이론으로 하면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분석을 하겠는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서 식상을 중요시해. 일을 해야 돼. 근데 정치인들 보면은 대부분 다 거지 사주야. 일 안 해. 정치인이 뭐야? 일 안 하고 다 얻어먹는 거 아니야. 거지 사주들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사주도 거지 사주예요. 사주가 인성으로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다. 이거 남한테 얻어먹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일 안 하고 얻어만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럼 사람이 나태해지고 일 안 하니까 빨리 죽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 일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때 요 사람은 요 인성 요게 악이야. 요게 나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죽이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나 잘 생각해 봐요. 요 토를 죽이려면 이거 봐요. 금생수. 요게 식신이죠. 식신상관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수생목인데 금금목. 요게 재죠. 그럼 오행으로 봤을 때 요 토를 근본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건 목국토죠. 토를 죽일 수 있는 건 목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인성이 많은 사주는 목이 죽여야 되는데 이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목이 뭐야, 이게? 금금목 재 아니야, 재. 이 사주는 재가 들어와야만 살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사회생활 해봐. 내가 남한테 얻어만 먹어. 얻어만 먹는데 그 얻어먹은 걸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도로 뿌려야죠. 내가 얻어먹은 거 먹고 바르려면 돈으로 도로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가 들어와야만 산다고 그래. 그래서 재가 1순위야. 그 다음에는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식상이 희신이에요. 뭐냐면, 근데 재를 얻으려면 뭐해? 일을 해야지, 일. 재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라는 거는 토하고 수하고 서로 상극관계죠. 수가 토를 이기지 못할지언정 토하고 수는 상극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를 얻으려면 이걸 얻어야 돼, 이거. 일을 해야죠, 일. 그래서 먼저 재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식상.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식신이라고 해서 좋고 상관이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식신은 우리가 식자는 먹을 식자를 써. 식신이야. 상관은 어떻게 써? 상할 상자야. 뭐가? 관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을 상하는 같은 일하는 건데 금생수 이게 뭐야? 오행으로 봤을 때는 양금이
음수니까 그 이게 상관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상관이 들면 한번 풀이 안 되면 관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 사주에 상관이 들어있으면 남편하고 이별한다.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거야. 아, 이 사주가 시에 상관이 들었으니까 뭐 남편하고 이별하고 혼자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거야. 왜? 이 경금은 양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개수가. 이게 좋은 거예요, 시가. 아시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관. 요 관에 대한 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관을 좀 봅시다. 아까요. 여기 금이었어요. 내가 수, 목, 화, 토예요. 지금 요게 금생수 식신이고 금금목 재고 화극금 요게 관이죠. 화가 들어오면 금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신강한 사주니까 이걸 금을 억제하니까 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가 들어오면 뭐가 커져? 잘못하면 화생토에서 토가 커져. 이거 지금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 사주잖아.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때 요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일단 자기권이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경금이 양권이죠? 예? 경금이 양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권의 의미를 갖고 들어오는 관은 좋을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금이야. 여기 경월주였지 아까 여기.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주 보는 게 그 의미를 그래서 잘 배워야지 잘못 배우면 평생 용신도 못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지금 이 오화가 이 사주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화극금 이게 뭐예요? 관이죠. 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토가 많아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관인데 이 관이 지금 뭐예요? 이 경금이 양권이죠. 근데 양권의 중심이 오화죠. 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생토를 하기 전에 물론 화생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금을 제어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뭐냐면 관이죠. 그러면 여자한테는 남편이지만 남자한테는 직장이죠. 그러니까 직업운이 좋은 거예요. 직업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근데 여기 만약에 이게 사화다. 여기 사화가 들었다. 아니죠. 사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권이 아닌 상태에서 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관이 나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권 양권의 의미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실제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나중에 의미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성이 많은 사주는 무조건 인성을 제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내가 돈을 받은 것만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성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 생각을 해봐. 그죠? 그러니까 토생금이다. 토가 강하다. 그러면 목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목국토로. 근데 목이라는 게 금의 입장에서 제한이에요. 근데 재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죠. 자, 요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는 뭐 그런 사주도 많잖아요. 비겁이 강한 사주.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인일주야. 근데 을묘에 오래 났어. 또 갑진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무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야 이게? 임묘진 목국에다가 다 목이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비견급이죠. 이렇게 비견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는 우선 비견을 빼죠. 그럼 비견을 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식상이 일단 무조건 용신이에요. 일하는 운이 와야 돼. 내 힘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 힘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식상의 용신.
자, 비거.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단 화가 들어와야 돼. 힘을 빼야 돼. 목생화. 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단 천간에 정화가 떠야 돼요. 근본적으로 일단 정화가 떠야 돼. 왜 그래요? 간목이 음권이기 때문에 일단 정화가 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정화가 전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주가 나쁜 사주인 거예요. 운에서 들어오면 고대운 10대운 그 10년 동안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 용신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원래 사주가 좋은 사주는 그 용신이 자기 사주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도. 근데 여기가 만약에 술이라면 좀 나아요. 여기가 술이라면 요 안에 지장간에 정화가 들어있죠. 술 중에 정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에도 용신이 되니까 늦게라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장간, 겉으로 드러나던 지장간에 들어있던 용신의 역할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지장간에라도 들어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없다. 용신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용신이 전혀 없을 때는 자기 사주에 용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주고 이 사람은 평생 죽을 사주고 아니에요. 자기 지장간이라도 자기 사주에 들어있는 게 좋은데 안 들어있으면 대운에서라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주든지 간에 용신은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원국에 있으면 더 좋은데 원국에 없으면 대운에서라도 들어왔느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꼭 대운을 꼭 적어야죠. 대운을 안 적고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40에서 50까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정사대운이다. 그러면 일단 그 대운은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 10년 동안은 좋은 거야. 그래서 원국에 없어도 대운이라도 들어오면 그 대운의 의미를 해석을 이 사람이 이때는 그래도 좋았구나.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운이 그래서 좋은 사주들은요. 예를 들어서 목화용신이다. 그러면 10살부터 인묘진 사오미로 가면은 10살부터 70까지 가는 거죠. 목화용신이라면 예를 들어서 목화용신이라면 예를 들어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대운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기가 막힌 사주죠. 그렇잖아요. 70년을 용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반면에 금수용신인데 유에서 시작하는데 거꾸로 가. 금수용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화용신이라고 칩시다. 목화용신이 밑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고 봐. 그래서 경신, 신유, 임자, 계해 뭐 이렇게 해자축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가. 목화용신인데 밑에가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고 봐. 신유술 해자축 인묘가가. 그러면 용신 운이 70에 가서 들어오죠. 다 늙어 꼬부라져서 들어오면 뭐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강태공이는 70에도 재상이 됐어. 강태공이가 72살인가에 춘추전국시대 황제 밑에 재상이 되잖아요. 그런 적은 있지만 지금 70에 국무총리 될 수 있어요? 40살에 장관이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대운이 너무 늦게 들어와도 별 일 없는 거야. 그걸 보고 그 사람 의미를 아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금수용신인데 자축 금수용신인데 자축 인묘진 사오미야. 그러면 초년에는 부모 덕에 좋아. 초년은 부모 덕에 좋은데 이 사람이 20대부터는 바람나고 햇짓해가고 딴짓해가고 공부 안 하고 부모 돈 까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기지만 사주 원국도 좋아야 되지만 대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주 원국이 이거 꼭 아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다 실증 분석을 하다 설명할 건데 사주 원국이 좋은데 대운이 형편없는 사주와 사주 원국은 신통치 않은데 대운이 좋은 사주와 후자가 더 성공합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잘 흘러야 돼요. 그 대운이 잘 흐른다 못 흐른다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용신이에요. 그래서 용신을 정확히 뽑을 줄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신에 의해서 십신의 원리, 비견겁재, 식신상관, 재가 좋냐 이걸 다 용신의 의미를 갖고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에서 사주이론에서 용신이 사주이론의 꽃이 되는 거예요. 용신을 못 뽑고는 사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한 사주는 식상이 용신이고 식상이고 두 번째는 재예요. 재.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이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관. 나를 죽여줘. 그러니까 금. 그런데 제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이 둘을 요 둘을 우리가 신강사주라고 그래. 그죠? 인성이든 비겁이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걸록격사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걸록격사주 들어봤죠? 걸록격사주가 바로 비견급 사주를 말하는 거예요. 녹이 나하고 똑같은 게 녹이 월에 들은 걸 걸록격이라고 그래. 연에 들은 걸 절록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예? 걸록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사주는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봐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신강사주에서요. 이걸 봐요. 자, 간목이나 을목이요. 목이에요. 간목이나 을목이 인월이나 묘월에 난 게 이게 걸록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목이 묘월에 나왔든 인월에 나왔든 을목이 묘월에 나왔든 같은 목이죠. 그 다음에 걸록격이 별게 아니에요. 비견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병화든 정화든 화가 사나 5월에 난 경우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가 진술충미예요. 예를 들어서 토의 기운이 강할 때.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인데 금이 신이나 유월에. 그 다음에 임수와 물론 계수가 있는데 물론 음권 양권을 따져야 되지만 해월이나 자월 이때 태어난 거. 그러니까 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내가 간목이 있는데 묘월에 나왔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묘월에 난 간목을 이걸 걸록격 사주라고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비견이나 겁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하고 똑같은 오행이 나고 똑같은 걸 갖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걸 걸록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걸록격 사주의 특징이 뭐냐? 일반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오행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뿌리가 깊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오행을 갖고 그 비견이라는 의미를 봐. 역학에서 비견의 의미가 뭐예요? 자존심이죠.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오행을 갖고 내가 그 지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이게 엄청난 자존심이 강합니다. 에? 남한테 이거 부비고 이거 진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남한테 가서 굽실거리고 이건 못 살아요. 쉽게 해서 용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닭 머리라도 되려고 그래. 어디 가서 하다못해 대장이라도 해야지 내가 어디 밑에 가서 굽실거리고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비견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예요. 그렇죠? 비견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야. 그럼 비견을 깔고 태어났으니까 걸록격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봐요. 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요. 걸록격 사주의 여자 사주는 일반적으로 팔자가 드세다고 그래. 왜 그래요? 여자가 뻣뻣하고 굽실거리지 않고 그러면 어떤 남자가 좋아해요? 사근사근거리고 아이고 오빠 이래야 그래도 남자가 뿅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냥 뻣뻣하고 이거 너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남자인데 너 같으면 쳐다도 그러면 이 사람도 지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쫓아다니다가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이 사람 사는 현상을 그대로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걸 누릴 수 있는 건 뭐야? 뻣뻣한 고개를 쳐야지. 뻣뻣한 걸 야 좀 쳐야지. 그 치는 게 뭐야 바로? 이게 관이죠. 간목을 쳐주는 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목이야. 목을 치는 게 뭐야? 근근목이죠. 목이 와서 때려. 그래서 걸록곡사전은 관이 일순의 용신이다라고 그러는 거야. 같은 비경급, 이거 봐요. 아까 우리가 같은 비경급에서 식상을 용신이라고 봤죠. 그 다음에 재야. 그런데 이 걸록경만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걸록격사주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자, 봐요. 지금 을묘월에 났어. 네? 예를 들어서 임진에.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라고 칩시다. 갑자일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사시라고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신강사주예요. 신강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묘월에 났으니까 이게 뭐야? 수생목 엄청나죠. 그런데 그냥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뿌리가 간목에 묘월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녹을 월에 자기하고 똑같은 우행을 갖고 있는 걸 이걸 걸록이라고 그래. 걸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월에 들어있는 걸 걸록이라고 말을 붙인 거야. 연에 있을 땐 전록이야. 근데 그 전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록만 따지면 돼. 여기를 2배로 보라고 그러죠. 근데 비견이나 겁재 자체가 자존심인데 이게 2배로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고개가 뻣뻣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걸 때려치려면은 이 목을 쳐야 돼. 그럼 요걸 치려면은 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간목의 경우에는 금이 들어와야죠. 금금목으로 쳐야 돼. 맞죠? 그런데 천간에 꼭 아세요. 천간에 경금은 용신이 이거 참 형편없는 새끼들 많아요. 그러고선 지가 최고 실력자라고 그러고 가르쳐. 천간에 경금은 용신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신은 절대 충이 되는 건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안 된다. 만약에 그게 용신이 된다면 우리가 충국을 왜 따져요? 따지지 말아야지. 제 말이 맞죠? 만약에 충이 되는 것도 용신이라면 충국을 왜 우리가 사주에서 따지냐고요? 왜 충국맞기를 겁내냐고요? 그 형편없는 소리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신금이. 이 사주는 대운에서 신유 대운이 들어오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죠? 은금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같은 대운이라도 더 좋고, 좋긴 좋은데 아주 120% 좋으냐 60% 좋으냐는 정도의 차이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거 많이 다. 이거 선생님 내 대운이 들어왔는데 나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교사라는데 대운이 왔는데 내 이번에 교감이 안 됐어요. 그래, 대운이 와서 좋긴 좋은데 100점짜리 대운이냐 60점짜리 대운이냐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뭘로 아느냐? 천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도사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걸록교 같은 경우는 우선 금이 용신인데 충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충이 되는 건 용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경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 평관운에서 진짜 간목을 아니에요. 절대 충이 되는 건 용신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세요. 충은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걸록극, 힘이 강한 걸록극 사주는 나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이 제일 중요해요. 관이 일단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고개 숙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관으로 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돈으로 유혹을 하면 돼. 돈 앞에 누구든지 구실거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하면 이 사람은 그냥 굽복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그래도 정화가 뜬 게 다행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나 여기에 기토가 하나 떠 있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무토보다는 뭐예요? 같은 곤으로 떠야 되니까 갑기합토가 되는 기토가 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같은 대운이라도 자, 이 사람이 대운을 보는데 무진대운이 오고 기축대운이 왔어요. 어디가 진짜예요? 기축대운이 왔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토가 용신이라는데요. 사람들이요. 아, 내가 지금 토가 용신이라는데 내가 지금 무진대운인데 잘 안 돼요. 그건 용신이면 용신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거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놈이 몇 안 돼. 솔직히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건 저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해. 많이 이걸 내가 몇 년 가르치면서 딴 데서 배운 사람, 야, 이걸 1년씩 돈 주고 배웠나? 저런 미친, 그 선생 욕해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게 대단하죠. 네. 몰라서 못 가르치지 하지만 또 알아도 그 돈 몇 푼 먹으려고 나중에 가르치고 뭐 돈 더 내라고 햇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선생의 사도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가난해도.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 걸록격 사주는 같은 신강이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겁이와 신강은 우선 식상, 일을 해야 돼. 식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가 들어오고 관 이렇게 좋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주를 볼 때 일간이 뭔데 어느 달에 났는데 이게 비경급이냐 아니라 꼭 보세요. 그래서 비경급으로 강하면은 무조건 걸록격 사주로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관이 없죠. 여기 관이 이런 게 들어있지만 이게 뭐 여기 하나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경금이죠. 걸록격 사주인데 이게 없잖아요.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여자라면 뭐라 그러면 돼? 이거 남편도 없는 거야. 남편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에 상관이 들어있죠.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 그러니까 평생 직업을 가져야죠. 그럼 이런 사주가 여러분들한테 오면 상담회로 오면 어떻게 돼? 남자를 그리워하지 말고 남자한테 기지 말고 내 실력을 켜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가 정답이지. 그렇잖아. 내 직업을 갖고 살아야죠. 그죠?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애틋한 남자의 정을 못 받아요. 애틋한 남자의 정은 못 받아요. 우리가 요담 시간에 얘기하지만 편관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편관은 여자한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편관은 남자. 이 사주, 이 글자에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나쁜 거예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나쁜 거라고요. 왜? 인간은 인간을 배반해.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나 뭐 돼지나 소를 기르면은 그 배반해요, 사람을? 죽었다 깨나도 배반 안 해요. 개 한번 정 주면은 개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람은 베풀어 봐야 그때뿐이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 그 베풀 때뿐이고 그거 지나면 내가 언제 당신 덕 봤어. 이게 인간의 사람이야. 인간의 도리야. 이걸 이미 5,000년 전에 알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한문을 만들 때 사람 인자를 집어넣은 거야. 사람이 사람을, 이 글자 자체가 배반하는 글자야. 사람 인자가 들어가고 절대 한문에 좋은 글자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 하나 있는데. 예. 걸록격이라도 신약할 수가 있어요? 신약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걸록격인데도 신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묘죠, 걸록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8 무술년 개띠예요. 근데 나중에 58년 무술년 개띠의 여름 태생들이 이제 뭐 사주를 뽑아서 58 개띠 여자들 사주들이 썩 좋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58년 개띠에도 겨울 태생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 이제 사주를 봐야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여자 사주라고 봤을 때 무술년이야. 58년 개띠예요. 58년 개띠 유명한 띠야 이거. 팔자들이 드센 사주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58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아니지 58 그 시은셋이죠. 우리나라 시은셋이죠. 무술 신묘 갑오, 갑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진 이렇다고 봐요.
그럼 이게 암만 걸럭이면 뭐 할 거야? 아무리 걸럭이라 봐야 목생화, 목국토, 금금목 이건 형편없는 신약이죠. 그죠? 그런데 방으로 못 잡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수가용신이에요. 예, 인성으로 잡아야죠. 걸럭이라도. 예.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걸럭이라도 월에만 걸럭을 들여서 근데 이런 사주는 오히려 이게 뭐가 돼? 이게 오히려 용신이 됩니다. 그죠? 아까 걸럭격의 경우에는 걸럭이 강하니까 대부분 기신이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게 용신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 자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누구한테 힘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를 찾아가는 게 최선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힘들 때 누구를 해요? 어? 여러분들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이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아이고 여보 남편, 아이고 여보 당신이에요? 아이고 어머니죠. 누굴 먼저 찾아요? 어머니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어머니 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은 불공평하면서도 공평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이 없는 사람은 지지리도 없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부모 덕이 없으면 남편 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상하게 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참 불행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걸록이라고 해서 꼭 신강하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걸록격은 이제 이건 특이한 케이스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걸록격은 일반적으로 그 비견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자체가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죽이는 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엔 돈이에요. 재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걸록격에서 저기 12운성에서 관이 됐을 때 걸록으로 알고 있었는데 같은 뭐 목이라 그랬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간목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목의 경우에 묘가 걸록이죠. 이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인이 걸록. 그러니까 관이니까. 관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인이나 묘나 다 같이 이 안에 간목을목이 들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인이나 묘나 다 걸록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록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뭐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뭐 간목은 인, 을목은 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비견, 예를 들어서 화다, 병화다 그러면 사오 이게 다 걸록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아까도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게 그 안에 자기 비견이라고 해서 비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신강한 걸 따져야죠. 그러니까 걸록이면서도 아까 관인 거는 걸록이면서 이게 반드시 신강해져야 돼요. 아까처럼 아무리 걸록이라도 신약하면 그거는 관이 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신강사주에서 처음에 인성이 강한 경우, 비겁이 강한 경우,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에서 첫째로 뭐예요? 신약한 사주에서 아직 안 했죠? 이렇게 요거 여기서 비겁이 강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겁이 강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먼저 일을 해야 돼, 힘을 빼야 돼. 그러니까 힘을 빼는 제일 1순위가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상관. 요 식신상관. 이거 봐요. 간목의 병호, 간목의 정사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식신이죠. 예? 요거는 뭐예요? 상관이에요.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글자는 여자 입장에서 써놓은 글자예요. 원래 여명이라는 사주 입장에서. 원래 남자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일이니까. 이 원래 그 역학할 때 이제 남전여비 사상이죠. 옛날에 5,000년 전에는 일은 남자만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했죠. 여자가 관한 이 집안에 들어가야지만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일을 해러 나오는 순간에는 누굴 상대로 일해요?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상대로 일을 하니까 뭐야? 여기 관이 남편이에요. 남편하고 가정이 깨진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말을 붙인 거야. 이게 원래 여자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식신은 먹을 식자야. 일할 식자야.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 식신은 좋은 글자고 상관은 나쁜 글자죠. 그런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 쓴 거야. 그러나 둘 다 일하는 거야. 짭. 알겠어요? 일하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간목이 은권이기 때문에 이 목생화, 이게 식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이거는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이 뿌리가 깨져. 간목이 지나친 태양열을 받으면 뿌리가 파헤쳐진다고요. 바로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 뭐야? 따뜻한 온화한 기운으로 감싸기만 하면 돼, 뿌리를 땅속에서. 그래서 정화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정화 입장에서 목상은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이라고 해서 이 상관을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 상관이라는 게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을 상하게 하니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상관이 용신이 되면은 남자고 여자고 직업운이 좋아요. 그러면 숙제를 하나 내겠어요. 다음 사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갖고 오세요. 다 같이 여자 사주예요. 임진을묘입니다. 갑자예요. 요 사주와의 차이점을 집에 가서 분석을 해 갖고 오세요. 지금 제가 상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 의미를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시고요. 상관의 의미를, 식신하고 상관의 의미를 제가 이 사주를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신약한 사주에 용신 정하는 걸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